사고의 자유. 오늘의 이야기. 우리는 헤어짐에 익숙할 줄 알아야 한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법정 스님이 남긴 함부로 인연을 맺지 마라의 내용을 어디선가 한 번쯤은 읽어보셨을 겁니다. 우선 한번 들어보시죠. 함부로 인연을 맺지 마라. 진정한 인연과 스쳐가는 인연은 구분해서 인연을 맺어야 한다. 진정한 인연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좋은 인연을 맺도록 노력하고, 스쳐가는 인연이라면 무심코 지나쳐버려야 한다.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헤프게 인연을 맺어 놓으면 쓸만한 인연을 만나지 못하는 대신에 어설픈 인연만 만나게 되어 그들에 의해 삶이 침해되는 고통을 받아야 한다. 인연을 맺음에 너무 헤퍼서는 안 된다. 옷깃을 한번 스친 사람들까지 인연을 맺으려고 하는 것은 불필요한 소모적인 일이다. 수많은 사람들과 접촉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지만 인간적인 필요에서 접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위인 몇몇 사람들에 불과하고, 그들만이라도 진실한 인연을 맺어 놓으면 좋은 삶을 마련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다. 진실은 진실된 사람에게만 투자해야 한다. 그래야 그것이 좋은 일로 결실을 맺는다. 아무에게나 진실을 투자하는 건 위험한 일이다. 그것은 상대방에게 내가 준 화투패를 일방적으로 보여주는 것과 다름없는 어리석음이다. 우리는 인연을 맺음으로써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피해도 많이 당하는데, 대부분의 피해는 진실 없는 사람에게 진실을 쏟아부은 대가로 받는 벌이다. 들어보시니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는 살면서 선생님에게 또는 어른들에게 서로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는 말을 듣거나 교육받으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이 말의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왜냐하면 서로 사이좋게 지낼 이유가 없는 사람과는 더 이상 관계하지 말거나 그냥 가급적이면 헤어짐을 염두하고 관계를 지속하는 게 현명한 선택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학창시절 코드나 가치관이 맞지 않던 친구와 여전히 만나고 계신가요? 아마 그런 분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만나봤자 얻는 것도 없고 같이 있는 시간이 피곤한데 왜 친하게 지내며 고통스럽게 내 인생의 시간을 허비해야 할까요? 다시 말해, 인간관계는 코드와 가치관이 맞지 않으면, 또 서로 간의 도리가 지켜지지 않으면 그 관계는 시간이 지난 후 무조건 이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정 스님은 인연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진실 없는 사람에게 진실을 쏟아부은 대가로 받는 벌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진실 없는 사람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그리고 어느 정도로 진실돼야 진실인 건가요? 거기에 정확한 기준이 있을까요? 정의롭거나 거짓이거나 돈과 권력, 지혜의 어느 정도가 100점 만점이거나 빵점인지는 그 누구도 대답할 수 없을 겁니다. 즉, 진실된 관계나 스쳐가는 관계의 기준도 절대적으로 정해진 기준이란 존재하지 않죠. 그럼 법정 스님이 말한 진실된 관계나 스쳐가는 관계는 뭘 기준으로 하며, 법정 스님은 도대체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으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깨달음이란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것이며, 깨달은 사람은 표현 방법만 다르지 모두 같은 말을 합니다. 생특쥐베리가 동화 어린 왕자에서 어린 왕자가 사막의 여우에게 한 말을 기억하시나요? 어린 왕자는 여우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질 거야. 이 말을 법정 스님은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실된 인연과 스쳐가는 인연의 차이죠. 생특쥐베리는 그것을 이렇게도 표현했습니다. 사랑은 두 사람이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게 바로 진실된 인연과 스쳐가는 인연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걸 잊지 않으면 내가 누구에게 잘해야 하고 누군가와 언젠가는 헤어질 생각을 하고 만나야 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같이 가려면 같은 방향을 바라봐야 하는데 사람들은 마주보기를 시도하는 실수를 매번 하죠. 이런 관계는 100% 깨집니다. 그런 관계는 스쳐가는 해픈 인연이기에 빨리 갈 수 있도록 놓아주어야 합니다. 그와 공유했던 모든 기억을 지우는 과정에 돌입해야 하죠. 다른 방향이 확인되면 서로 빨리 각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이걸 아는 사람이 마음이 아프더라도 강제로 인연을 끊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인연이 아니기에 절대로 최선을 다해서는 안 되죠.
어린 왕자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오직 마음으로 보아야만 정확하게 볼 수 있어.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법이야. 지금 누군가를 만나고 있는 이유가 나중에 그 사람과 헤어지는 이유가 됩니다. 즉, 그 사람을 지금 만나는 이유가 소멸되면 서로 만날 이유가 없기에 헤어지게 되는 것이죠. 각자 다른 방향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자는 우리의 인연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배울 수는 있더라도 함께 같은 길로 나아갈 수는 없는 사람이 있다. 함께 같은 길로 나아갈 수는 있더라도 함께 이룩할 수는 없는 사람이 있다. 함께 이룩할 수는 있더라도 함께 권력을 나눌 수 없는 사람이 있다. 법정 스님이 한 말이나 생택추베리가 한 말이나 공자가 한 말이나 다 똑같은 말이죠. 어떤 사람은 이별 후 이런 말을 합니다. 필요가 없어졌으니 나를 버렸다. 세상에 이처럼 바보 같은 말이 또 있을까 합니다. 서로 바라보는 방향이 달라진 것을 생각하지 않고 상대가 자신을 버렸다고 상대를 비난해봤자 세상은 내 생각대로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같다고 생각했던 방향이 다르다는 걸 확인했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바라보는 방향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면 옷깃만 스쳐도 그 사람을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말이죠. 반대로 바라보는 방향이 다른 인연이라면 그 사람이 어떤 부와 권력을 가졌더라도 잡아서는 안 됩니다. 인연이란 강제로 되는 게 아닙니다. 상대가 왜 나를 만나고 있는지의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가 충족되지 않으면 여러분이 말하지 않아도 인연은 헤어짐의 단계를 밟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헤어짐에 익숙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멤버십 가입까지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